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아의 친오빠가 이게 암에 걸렸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SNS 상에서나 답글을 보면 의사들 자체에 또 불친절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개하면서 이제 공감해주는 글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 의협 회장님께서 글을 또 올리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리셨는데, 그 두 분 다 어떤 의미로 글을 올렸는지 알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에 좀 더 의사가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설명할 때 좀 더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실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보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도 아니면 보호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정신과 의사에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진료를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힘든 부분들 얘기를 했을 때 결론이 이제 의사가 자 이제 약을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보죠 얘기를 하는 순간 대부분 잘 받아들이시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약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이런 느낌들을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부분 이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약 가지고만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갈라닌이라는 물질이 뇌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논문으로 상을 받은 논문 중에 하나가, 이 갈라닌이라는 물질이 동물 안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식을 해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 갈라닌이라는 농도가 뇌에서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 자기 자식을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진료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또 해봤는데 그 논문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자기 자식을 케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문제가 이제 갈라닌이라는 물질의 농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케어하기에 앞서서 갈라닌 농도가 떨어져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뇌 회로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라닌이 일정한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뇌 회로가 커져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가 약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또 타협할 수 없고 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치료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라닌이라는 물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뇌 회로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뇌 회로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키워낼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들어 갈수록 그 출발을 돕는 게 정신과 의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감정을 더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이제 진료를 봐보면 사실 현재 수과에서 어떤 최대한의 어떤 따뜻함과 친절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한계를 딛고 가면서 진료를 보시러 오는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의욕과 능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도와드리는 게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치료가 중요하냐 어떤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삶의 의욕을 불어일으키는 그 뇌 회로가 불이 켜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친절함과 또 따스함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삶을 회복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본질적인 치료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까지는 배려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도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최대한 또 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함을 드릴까 싶은데, 이게 여름에 참 내복 입을 수도 없고 이제 좀 썰렁한가 어쨌든 그래서 제 한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아마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정신과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로 어떤 치료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거부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아지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계시니까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또 정신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맘편한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